여러분께서는 혹시 인간관계에서 가끔 서운함이나 억울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나를 얕보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누구나 살면서 이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관점과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 되는 여러 가지 지혜를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쉽게 얕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어르신들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듣는 분들 중에는 예전에 누군가가 이유 없이 무례하게 굴어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되돌아보면 내가 조금 더 당당하게 대처했더라면 혹은 미리 갈등의 실마리를 잡아서 바로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부분에서 더 배워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6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용한 모임 자리나 특정 상황에서 분위기가 갑작스레 잠잠해지면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순간에 괜히 무슨 말이든 먼저 꺼내서 그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러한 행동이 꼭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 없이 지나가는 시간도 어색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이 전혀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굳이 불안해서 아무 말이나 뱉는다면 그 불안함이 상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러면 괜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더 큰 어색함이나 실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침묵을 여유롭게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미소나 가벼운 끄덕임으로 반응한다면 상대방은 내가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서로가 내키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게 되죠. 어르신들께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침묵이 오면 불편해져서 급히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시진 않았나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굳이 서둘러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상대에게 내 마음이 단단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며 얕보지 못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싱글벙글 웃기보다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싱글벙글 웃음은 밝고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오히려 만만해 보이거나 너무 가볍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드셨다고 해서 이런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주변 지인이나 후배를 대할 때 싱글벙글 하시면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약간은 만만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근한 미소는 어떨까요? 크게 소리 내어 웃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입가만 살짝 올라간 상태로 유지하는 미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상대에게 과하게 맞장구 치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표정에서 급한 감정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궁금해하며 내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어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싱글벙글 웃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어르신분들도 이미 충분한 연륜을 쌓으셨을 텐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부드러운 미소를 살짝 띠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나를 쉽게 얕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가려가며 막대하는 사람과는 가까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에게 다 성질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특정 상황이나 특정 대상에게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이나 경비원 같은 분들을 상대로 반말을 일삼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혹은 자기 가족에게도 함부로 대하면서 모임 자리에서는 또 태도를 바꿔서 친절한 척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고 본심이 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유형의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서 결국 나도 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은 이런 사람 때문에 부끄러운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 가령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그가 서빙을 하는 분에게 못되게 굴어버린다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과 함께 다니다 보면 사회생활에서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혹은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가려가며 막대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가 있는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서서히 거리를 두시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네 번째,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옷 입는 스타일 하나만 봐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색감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채색 옷을 선호합니다. 음악 취향도 그렇고 식사 메뉴를 선택하는 취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떤 분들은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면서 본인의 취향만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물건을 샀는데 왜 이런 걸 샀냐는 식으로 깎아내리거나 그건 별로야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정말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자랑하거나 소개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비아냥거림이라면 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뜻이겠지요.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만나 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취향은 저마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결국 인간관계가 금세 틀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과 어울려봤자 도움될 것이 없고 오히려 기분만 상할 일이 더 많을 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타인의 취향이나 선택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 역시 남의 취향을 쉽게 판단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지요.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태도는 직접적으로 내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라든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비하는 결국 주변 사람에게도 나를 낮춰보는 시각을 심어주고 내가 만만한 존재처럼 인식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정말로 나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나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겸손과 자기 비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지나친 허세를 부리는 것은 자제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나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점이 있어도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우선은 나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갈등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은 피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적당히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면 내 생활은 편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방법이 항상 통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분명히 얕잡아보고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다면 무조건 외면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점차 더 기고만장해져서 나를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싫은 소리나 불편한 표현을 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설령 일시적인 갈등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만약 내가 계속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는 더 쉽게 만만하게 보거나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가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면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 차라리 대화의 장을 열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지나친 싸움이나 과한 언쟁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얕보고 허튼 소리를 할 때 그냥 웃어넘기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은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불필요한 소란을 피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고 빨리 마무리 짓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갈등을 전혀 만들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입장을 한번 제대로 밝히고 상대방이 도를 넘어선다면 과감히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를 다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침묵이 오더라도 불안해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둘째, 허튼 소리처럼 싱글벙글 웃기보다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 있는 태도를 갖춘다. 셋째, 사람을 가려가며 막대하는 이들부터 멀어지고 그런 태도를 지닌 이와는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넷째, 타인의 취향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은 피하되 나 역시 남의 취향을 존중한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는다. 여섯째, 갈등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필요할 때는 단호히 대응하고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얕보이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듣고 보면 평범한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연습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이 6가지 중에서 특히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분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막대하기 쉬운 대상에게만 함부로 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또는 내가 종종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버릇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씩 고쳐보자고 다짐해보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을 단단히 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되 상대가 나를 쉽게 얕볼 수 없도록 선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속 선을 넘으려 든다면 갈등을 겁내지 말고 나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낫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낸들 나중에 받는 상처가 훨씬 크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어떤 상대를 만나도 얕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에게 적용할 만한 부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지혜를 토대로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짧은 인생길에서 인간관계는 늘 우리를 고민하게도 하고 또 성장하게도 하죠. 6가지 방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주변인들을 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온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